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10월 28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한 몇 시간 전에 속보로 처리된 트럼프와 미팅을 마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기자회견을 봤습니다. 한 6분여 되는 거였어요. 자, 그것을 본 느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문사진 제목에 뽑은 것처럼 북미 회담에 대해서 지금 북미 회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일본이 모른다고 볼 수는 없는 거겠지요. 근데 공식 기자회견, 기자들 질문도 지금 2개 정도 받는 것으로 지금 비춰졌는데, 거기에서 혹시 이제 기자 질문이 말입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미팅을 좀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언지를 받은 바 있느냐 했더니 모르겠다. 거의 모르겠다라기보다는 받지 못했다. 이런 이제 다카이치의 답변이 있었고, 일본의 이해관계 너무나 중요한 북한과의 미팅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진행된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트럼프한테 물어봤느냐, 이런 질문 자체가 나오지 않았어요. 예. 자, 이것은 과거에 아베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됐으니까 정치 분야에 관심 없는 분들도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아베가 트럼프가 김정을 만나는 데 대해서 엄청나게 붕괴했다. 반대했다. 북미 종전선언을. 지금 언론에 어디에서 북미 종전선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예. 그때도 지금처럼 일본에 왔다가 일단 겉으로는 갑작스레 판문점으로 날아간 것으로 돼 있어요. 근데 아베가 왜 분풀이를 우리한테 했을까요? 문재인이 장난을 쳤다고 생각한 거죠, 가운데서. 그런 미팅이 갑작스럽게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트럼프를 뺏겼다. 나한테 트럼프가 속마음을 다 이야기해 주지 않았고 날 가지고 장난쳤다. 결국 목표는 김정은 만나는 거였다. 그렇게 됐으니까 아베가 화풀이를 우리한테 한 것이거든요. 자, 그런 기억을 다카이치도 가지고 있고 트럼프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왔다? 지금은 막 예고까지 되고 있는 마당이고 트럼프가 막 구애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언론하고 똑같아요. 애써 회피하는 것이다. 이 회피가 의미하는 것은 다카이치가 이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일본이 반대를 할 형편이 못 된다. 네, 4년 전과 비교해서. 그렇게 막 계속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보면 볼수록 지금 일본이 본격적인 내리막을 타지 않겠느냐. 다카이치는 일본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일본의 현재에 대한 진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전이 당연히 나올 수가 없죠. 그냥 자민당의 정권 연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미국의 말 잘 듣는 동맹국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경제적 안녕과 군사적 안보를 보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아베 때에 비해서는 많이 후퇴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향은 아베랑 비슷하죠. 근데 그 사이 힘이 많이 빠진 거죠. 일본이 저항할 힘도 없이. 자, 그런 걸 제가 확인을 했고, 자, 그와 또 이제 APEC 공식적인 미팅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 제 눈에 띄는 내용들 몇 가지 엮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남뉴스 대표적으로 뽑았습니다. 트럼프 등의 손얹고 여기로 아베 똑 닮은 극진 환대. 이것은 국민들을 바보로 보는 기사입니다. 네. 다카이치는 화면에 잡아줄 때는 당찬 여성으로서 아베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갸름한, 그러니까 얼굴형도 비슷하잖아요. 그런 모습 비춰지지만 조금 긴 시간 잡힌 영상을 봤을 때는 눈빛이 흔들리고 너무 속내가 너무 쉽게 드러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녀의 언변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녀는 일본을 실제로 움직이는 세력이 아니고 아베파가 움직인다고 봅니다. 예, 본격적인 내리막을 타지 않을까, 일본이.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이에요. 예, 아베 때는 그나마 있었던 한국을 타격할 힘마저도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자, 트럼프 등의 손얹고 여기로 다카이치 아베 똑 닮은 취향 저격 환대. 일본 언론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왔고 국내에서 몇몇 이런 게 보여요. 이거는 전형적인 구태스러운 언론의 보도 태도입니다. 그러면은 어제 트럼프가 처음 도착해서 일본에서
일본 왕을 만났어요. 천황을. 그때 다케이치가 하다시피 트럼프가 일왕의 허리에 손을 쥐고 이쪽으로 자기가 그 집 주인 정도 아니면서 이런 표현도 줄냈죠. 예. 자, 어쨌거나 이런 언론들의 천편일률적인 구태의린, 즉 관행에 따른 이런 보도 태도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왜 이제 저절로 이제 며칠 있으면 스스로 스텝이 꼬일 수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거가 훨씬 더 이게 뭐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준다고 봅니다. 이것을 되게 칭찬하는 속보로 처리를 많이 했어요. 예. 뭐 우리 언론이나 일본 언론이나 일본 언론이 좀 더 심각한 그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요코스카 하면 우리 서울로 치자면 인천 같은 곳이고 거기가 미국 칠함대 지금 모항처럼 쓰는 곳이죠. 예, 거기에 헬기, 대통령 전용 헬기. 제가 생방송으로 봤는데 대통령 전용 헬기가 조지 워싱턴 항구로 내렸어요. 그래서 항구 내부에서 지금 미군들 해군들이겠죠. 해군이나 해병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카이치가 트럼프의 전용 헬기를 같이 타고 같이 왔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번 제가 보는 동안에도. 예. 자, 이것이 뭐냐? 자, 그래서 이게 주인공은 당연히 트럼프죠. 다카이치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곁다리로 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저는 그런 기억 없거든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제 기억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방한을 했는데 지금 평택에다 미군이 모여 있잖아요. 예전에 의정부나 뭐 저 북쪽에 있을 때 또 마찬가지고 거기에 미군들 격리하러 미국 대통령이 가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따라간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건 미군이고 내가 거기 왜 가가지고 양념처럼 껴있느냐. 장식품도 아니고 우리는 그럴 일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사나의 다카이치 표정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나의 정권을 연장해주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민당은 이걸로 산다는 거예요. 물론 일본의 생각이 있는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되게 붕괴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왜 자랑으로 하고 언론에서 속보로 처리하고 그 헬기 같이 얻어 탄 거 미국 항공모함에 같이 내리는 거 그것은 미국이 우리의 안보를 보장하고 그것은 자민당을 통해서 연결된다. 현재는 다카이치 사나이다. 그게 일본한테 통한다는 거예요. 야, 예전에 윤석열이 거기 한번 간 적이 있었죠.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갔던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좋게 보도되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적인 전형적인 언론들도. 그리고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근데 국민 여론이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이건 뭡니까? 일본은 환영하고 자민당의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거. 이게 일본의 특성이에요. 이게 일본이 희망이 없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국방비를 GDP 2%까지 올리겠고 국방장관한테 명해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는 것을 명기해라 이런 식의 언급이 나왔다는데 트럼프에 받아치는 것은 어떻습니까? 미국 무기 많이 사주세요. 그러니까 국방력 늘리는 건 좋은데 미국 무기 사야 돼. 그리고 저는 핵추진 잠수함도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행동을 봤을 때 이거는 미국이 우리 밑에 있다. 자, 죄송합니다. 일본이 우리 밑에 있다라는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고마워하고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고 다카이치가 생각을 하잖아요. 국민들 호응을 하고. 그런데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칠함대가 이선으로 물러나면서 그 자리를 한국한테 준다고 하는데 그걸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등잔 밑이 어두운 거죠. 자, 우리 역사책에 보면 이런 거 많이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 하신 적 많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은 결정을 하지? 그때? 뭐 중국이, 유럽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 바보 같은 결정 아닙니까? 한국한테 주도권 다 뺏겼는데? 동남아 다 거들났는데?
트럼프가 김정은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한국이 훨씬 더 강력해지는데 한국 우리한테 유감이 되게 많은데 우리는 행복해 그냥. 예, 이거가 망조가 아니면 뭐가 망조겠습니까? 이게 자랑이 되는 세상이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일본의 젊은이들이 일본에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런 걸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사회 모든 분야에 적용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답답하고 기회가 없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도전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버리고 떠나고 싶은 거죠. 망조가 들은 게 분명한데 저는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이 사진 한 장. 며칠 전에 이런 말 했어요. 눈에 힘주고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 김정은과 만날 각오가 있다. 자, 각오라는 말이 일본 사람도 많이 쓰고 우리도 아마 일본 때문에 들어온 것 모르겠습니다. 뭐 한자이니까. 근데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이 조금 힘을 줘서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결심 더하기 각오 요 정도 느낌이 일본에서는 각오라고 쓰이는 것 같아요. 각오의 어감인 것 같습니다. 이거 납치 문제 이거 지금 원래 10여 명이고 그중에 뭐 대다수는 죽고 해서 지금 사실 몇 명 남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꺼낸다는 것은 북한한테 걸 때 쓰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취하는 우리 정부의 스탠스는 뭡니까? 북미 대화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게 우리 공식적인 스탠스거든요. 즉 그게 외부에 드러난 것이에요. 그래서 사나이가 이 말을 했을 때는 북미 간의 얘기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미가 깔려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이 타이밍에 꺼낸다는 것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사나이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 이게 아베의 뜻을 잇는 것이니까. 아베의 뜻이 뭐냐? 한반도가 남북 소통이 돼서 훨씬 파워가 커지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면 안 된다. 일본을 계속 키워줘야 된다. 이게 아베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 꾹 참았던 힘든 세월을 이겨내고 우리가 과거와 같은 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미국은 약해지고 있으니까. 이게 아베의 뜻이거든요. 사나이가 그 유지를 이어받는다고 했는데 저는 글쎄요 10% 쫓아가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잠깐이지만 납북자 가족을 만났다 트럼프가. 자, 이런 작업은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제가 다 봤거든요. 유심히 두 번씩 돌려서. 왜냐면 자막 문제 때문에. 이것이 지금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느꼈지만 이번에 제가 집중해서 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글 번역으로 봤어요. 사실 한국말하고 일본말이 더 가깝기 때문에 한글 번역이 더 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 계속 하거든요. 근데 한글 번역은 좀 어려웠어요. 따라가기가. 근데 그걸 영어 번역으로 보면 훨씬 정확해요. 네, 그래서 제가 두 번, 세 번 본 것입니다. 한글 번역으로 한 번 보고 영어 번역으로 한 번 보고. 영어 번역이 훨씬 낫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이제 자막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얻으시는 분들은 예전 같아서는 꿈도 꿀 수 없는 노릇이죠. 이거 실시간으로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유튜버 AI의 도움으로 실시간으로 바로 보는 거예요. 우리도 생방송을 같이. 이런데 언론들은 대중들의 정보력이 이만큼 좋아지는데 저 기자들이랑 똑같아지는데 기자들은 구태의연한 방식대로 일을 하고 있다. 국내도 그렇고 일본도 특히 다 그렇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다. 이게 변화의 조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AI까지 등장하면은 자, 이게 보면 뭐라고 해놨느냐. 잠깐이지만 납북자 가족을 면담을 했다. 자, 요거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했지만 지금 아세안에도 갔다 왔잖아요. 다카이치가 한국으로 무게중심 이동하는 것을 바로 보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야 말고 이 분야 이야기할 때는 다카이치가 목소리가 힘이 없고 지금 딱 보시는 표정이 대표 표정이에요. 풀이 주고 있습니다. 잘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 그녀가 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표정에서 다 드러나요. 자, 오늘 조선일보는 보도를 했죠.
조실부는 거의 일본의 편을 많이 들어주는 것 같아요. 납북 피해 가족 손잡은 트럼프, 미국은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 이렇게 했다는데, 이런 사진을 찍었다는 건데, 다카이치에게 설명했을 때는 본인의 기대만큼 오래 있지는 못했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긴 했는데, 또한 아마 뒤에 마음속에서 담은 표현은 이런 거였을 거예요. 이걸 통해서 북미 종전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흠집 접촉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강하게 내보려고 했지만 트럼프가 싹 무시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더 이상 그거 이상으로 의견을 개진할 여건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납북자 관련해서 트럼프로부터 포괄적 지도를 받았다. 야, 이게 일국의 최고 지도자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따옴표를 처리했고,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I received, 받았다. Comprehensive instructions, 포괄적인 지도자, 인스트럭션을 받았다. 인스트럭션이 뭡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게 인스트럭션의 의미잖아요. 포괄적 지도를 받았다. 네. 자, 이 말은 뭐냐? 제가 이 번역만으로 해석을 할 때는 면담, 납북자 면담 하자 하니까 해주긴 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의 뜻이 뚜렷하게 있었다. 예. 그리고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기로 재확인했다. 해줄게. 그거야 뭐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표정이 이랬단 말이에요. 포괄적 지도를 받았다. 네, 자신이 없어요. CR이 안 맥혔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해외 관계에 대한 부분. 자,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한미일 군사동맹권이 작년에 이제 유야무야됐던 거죠. 미국의 선택으로 트럼프가 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미일 군사동맹,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 구조, 중국과의 어떤 적대적 분위기 구조, 이것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미국이 인정을 했고 방향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작년 이 시점에. 자, 일본도 중국처럼 주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했던 나라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죠. 일단 가장 큰 것은 윤석열을 통해서 한반도의 남쪽에다가 확실한 지배권을 확보를 하고 거기서 미국이 그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까지 몰고 가게 된다면은 동남아에 대한 지배력도 다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합동 군사력을 이용해서 중국을 대항하는 선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러시아가 크게 반대를 했던 부분이 저는 아주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북한의 김정은과 북미 상호작용을 맺었고 강한 신호를 준 것이니까. 그리고 내란이 결국은 실패했으니까. 그것은 트럼프의 당선이 유력했기 때문에 모든 게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게 떨어져 나가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일본이 진짜 싫어하는 문재인이 바이든과 맺었던 아세안에 있어서의 미국의 역할을 한국이 대신하는 부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그 부분이 바로 실행에 옮겨지잖아요. 자, 어떤 게 순리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자, 이것이 지금 진행되는 방향이 순리라고 생각하시면은 우리는 천운을 만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내란 때에 있어서 당연히 일본이 그래서 깊이 관여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미련을 좀 남기는 듯이 이야기를 했지만 트럼프가 되게 모멸차게 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내리깔고 있는 겁니다. 침울한 얼굴을 하고 아세안이 다시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자, 그래서 내란 윤석열의 내란, 그게 기시다와 일본과의 협력관계, 미국이 뒤에 배제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자, 그걸 했으니까 나머지가 다 한국한테 오는 것입니다. 줄줄이 원래대로. 그 심각성을 훨씬 더 깊게 깨우친 것이고 미국의 상태는 더더욱 안 좋아진 것이 있어. 거기서 일본 처절한 패배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 다른 정치 세력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민당의 아베파 내부에서 그냥 이것을 해먹은 거예요. 그게 됐던 주니치로가 됐던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자민당이 해먹는 거니까. 이것이 망조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굳이 이야기한 게 일본, 필리핀 간 협력관계 강화. 이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세안 떨어져 나갔다 이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철진한 이야기 하고 있었죠.
대만과 대만 해협의 안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인도패시픽의 자유소통이 중요하다. 이는 구호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트럼프가 등장하고 나서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에 대해서 여러분 보도 나온 거 보셨습니까? 좀 없지요. 마찬가지예요. 인도패시픽의 자유소통에 대한 것은 한국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일본을 하고는 같이 안 한다라고 미국이 정확하게 이야기했구나. 미국이 그 점에 대해서 한국의 제대로 된 의견에 대해서 저는 존중을 표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 한미일이 되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한미는 한미대로, 미일은 미일대로 간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했던 작년 10월 11일 달의 판단이 정확했구나. 한국의 문재인 당시의 판단이 맞았구나. 우리 일본하고는 전쟁 같은 것을 같이 수행할 정도로 동맹 관계는 안 된다. 우리는 그냥 적절한 이웃 관계로 있으면 그게 딱이다.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완벽하게 동의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번에 찍소리도 못할 거예요. 이제 처분만 기다려야 돼요, 일본은. 네. 자, 그래서 필리핀을 끌어당겼던데 이건 아세안 다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고, 필리핀도 당연히 일본과 한국 중에 선택을 하라 그러면 당연히 한국이죠. 왼쪽에는 베트남, 오른쪽은 필리핀. 그래야 남중 국해를 틀어막을 거잖아요. 거기서 군사적으로 누구한테 바통을 넘겨줬는데요, 한국한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싶은 중형 항모, 그리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다 가지게 될 건데 일본은 안 줍니다. 일본은 당연히 무기만 팔아먹을 거예요. 미국 방산업체의 마지막 희망이죠. 예. 자, 그에 반해서 아세안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는지 어제 소개해드린 내용이죠. 국제적 질서 변환기에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을 하겠다. 이런 표현을 분명히 썼습니다. 사나이 다카이지 일본은 절대 이런 이야기를 못해요. 국제 질서 변환기라는 것을. 왜? 자민당 자체가 과거의 질서에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아직도 종북 세력들이 활개치는 이런 이야기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본판이죠. 예, 그게 다카이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상황, 주변의 여건에 대해서 냉정한 시각을 갖고 있지 못해요. 자민당 전체가 그냥 빨아먹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말레이시아에 전투기 16대 팔고 그에 대한 대금을 마약으로 받은 게 아니냐 이런 민주당 박선원의 의견이 나왔는데 주장이 폭로가 두고 볼 일이라고 봅니다. 예. 자, 우리는 이런 구체적인 걸 하면서 바통 터치가 됐다는 게 여실히 느껴지죠. 이 자리 아니면은 일본이었거든요.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위한 문화적, 기술적, 그리고 안보적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나라는 동북아에서는 미국의 파트너로서는 한국하고 미국밖에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었는데 한국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까지 이런 말 못하잖아요 지금. 네. 자, 한국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 될 것, 이런 말 못하죠. 그래서 굳이 한 게 필리핀, 아세안에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필리핀도 일본의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다. 대만도 우리의 영향력 밑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영내 평화 안정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하겠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개입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통정리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우면 내가 교통정리한다, 이겁니다. 즉 미국이 하던 역할을 우리가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카이치의 발언과 비교해 보십시오. 네.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캄보디아 건으로 한국경찰청, 캄보디아가 아니라 아세아나폴, 아세안 형사 사법 공조체계에 대한 문제 해결, 저 국제적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더 번져갈 거예요. 아니고 몽골, 중앙아시아 지역, 동유럽에도 이런 영향이 행사될 수 있어요. 예, 이제 드디어 고조선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북한 만나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한 이야기를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보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얼마 전에 MBC 보도를 소개드렸지만 MBC는 참 희한했죠. 네. 트럼프 이렇게 이야기했죠. 김정은 만나면 정말 좋을 것. 그가 만나고 싶어 한다면 한국이 있을 것. 더 연장해서 만날 수도 있다. 이것이 말씀드렸지만 사나이를 지금 때려잡는 걸 보십시오. 과거의 경험에 분명히 바탕을 두고 정지 작업을 했고, 일본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수를 정지 작업을 한 다음에 왔다는 게 분명히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산에서부터. 그러면 지금 트럼프의 이 아시아 순방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재명과의 미팅도 아니고 김정은과의 미팅이에요. 계속 빌드업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 이 정도 되면은 왜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냐. 전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북한인데 핵무기 제거하려고 이 정도 하냐? 그러면 중국 핵무기는 어, 러시아 핵무기는 아니잖아요. 자, 그와 동시에 한 몇 달 안 됐죠. 이시바를 이재명이 부산에서 만났을 때 그게 한 두 달 전인가? 그때 이시바 시계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 자, 그래서 그 말은 북미 종전선언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거기에 다카이치 사나이가 지금 납북자 제스처를 하면서 그래서 아베 유지를 받드는 모습을 보였죠. 그게 현재 일본 대중의 분위기라는 겁니다. 자민당을 계속 지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마 모멸차게 냉대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 정도 차이지만 궁극적으로 같다. 그 이상 가는 반대를 할 수가 없다. 근데 그 와중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두 달 전에만 쓰였는데 지금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안 쓰이고 있다. 대신에 남한의 핵 폐기물의 재처리와 농축 얘기가 나온다. 자, 이것은 이재명의 카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재명의 카드. 네. 자, 문재인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틀은 문재인 때와 같을 거예요. 그간 업데이트된 걸 반영하는 것인데 이재명이 등장하면서 지금 추가로 이시바 시게루를 만났을 때만 해도 한반도 비핵화를 존중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즉 남한 핵무장 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처리, 농축, 그건 핵무장이거든요. 일단 농축을 허락해놓고 몇 %까지만 농축해라. 이건 되게 까다로운 문제예요. 자, 이것은 이재명의 카드다. 협상 카드다. 그런데 미국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은 미국이 베팅을 한 지역이 됐는데 그 국방도 한국이 맡아야 되는데 중국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필요하겠다. 타당하다라고 동의했다는 부분입니다. 이거에. 그리고 북한도 동의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뒤통수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북한은 비핵화해놓고 남한이 핵무기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북미 종전선언은 협상이 쫑되고 나서는 만약 쫑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파토 났으니까 그걸 수용했다는 거예요. 이건 다 됐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리고 일본에 갑자기 사나이가 예상외로 사나이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통정리도 했다. 사나이도 여기서 찍소리 못한다. 지금 사나이가 하는 납북자 이야기나 뭐 이러쿵 저러쿵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민당의 지배체를 확고하기 위해서 그들의 지지자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줄 따름이에요. 실효성은 전혀 없다는 걸 사나이도 알고 있어요. 트럼프는 넌 우리 밑에 우리 품 안에 있어. 함부로 까불지 말고 그걸 확실히 보여준 거예요. 그게 한국맘에 데리고 간 이유입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진도가 좀 더 나가고 있어요. 정동영이 오늘 이런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북한 트럼프를 만난 다음에 평양 회담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똑같이 판문점에서 만나면 무슨 회담을 할 것도 아니고 되게 좀 뭐라고 할까? 신선함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같은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평양 회담을 한다면 갑작스럽게 가는데 경호 문제 같은 것도 있는데 얘기를 한다는 건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평양을 간다는 것은 트럼프가 지금 밝혀진 것으로는 그렇잖아요. 갑작스럽게 가는 미팅인데 어디를 하든 내가 평양으로 와라 하더라도 트럼프는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정동영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예민한 문제를 김정은이가 저녁에 다 술 한잔하고 담배 피면서 이 생각을 뱉었겠느냐? 아니에요. 당연히 남쪽과 북쪽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지요. 러시아도 소통하고 있죠. 러시아는 또 미국하고 소통하고 있지요. 이것은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갑자기 등장한 겁니다. 지금 이게 도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훨씬 그림이 낫죠. 즉 미국이 북한한테 신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러면 신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배팅을 하는 거고 만약 트럼프가 이걸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난 진심이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 바이든이
윤석열 취임했을 때 뭐 보름 만인가에 한국을 왔는데 통상적으로 2박 3일 일정인데 3박 4일 일정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이런 식으로 설레발을 풀었는데 사실은 문재인을 양산으로 찾아갈 가서 만날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를 더 늘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에 지금 장제원 죽고 없지만 그때 비서실장이었단 말이에요. 당선인 비서실장. 왜냐면 그때 이미 바이든 미팅 결정이 됐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은 사전에 경호팀이 와서 싹 훑어야 돼요. 먼저 날아와서. 그죠? 자, 그런데 정치적 부담이 좀 센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과 양산을 방문하는 것은 통화로 대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하루가 비잖아요. 근데 갈 수 있는 데가, 그래서 바이든이 어디를 갔느냐? 평택에 있는 지하 기지를 갔어요. 미군 기지를. 거기는 사전 경호팀에 확인 없이도 순간적으로 마음이 바뀌었을 때도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간 것이거든요. 자, 그런 생각을 경호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여기서 갑자기 평양으로 바뀐다. 판문점에서. 그러면은 이거는 신뢰 표현일 수 있다. 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만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최선희가 러시아를 가서 푸틴을 면담을 한 게 잠깐 나왔어요. 주요 이야기는 제 뒤에 있는 라프로프 외상과주로 한 것 같습니다만은 푸틴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지난 9월 베이징에서 김 위원장과 북러 관계의 발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평양을 간다고 한다면은 푸틴과도 협의가 됐고 우리 남쪽과도 협의가 아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북한이 이 점에 있어서는 협상에 우위에 있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팽하고 떠난 게 조건은 똑같은데 사람도 트럼프의 1기, 트럼프의 2기 기수만 다른데 너희가 또 팽하면 난 어떡하냐? 너희가 한 수 접어줘야 될 부분이 있다. 평양 오는 거. 자, 이런 거에서 종합적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정동영이 흘렸다고 봅니다. 지금 정동영의 역할은 뭐냐면 흘리는 거거든요. 흘리는 거. 예. 자, 이걸 한번 봐야 되겠죠. 트럼프가 더 머물게 되면 평양을 간다? 이렇게 되면 판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관세 문제나 무슨 투자액 이런 문제 없어지고 중국하고는 관세 원래대로 그냥 회복될 것입니다. 그럼 아세안에서 이미 나왔잖아요.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천문학적인 투자액과 관세 이거는 이대로 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가 원하는 바를 얻기까지 하는 블러핑이고 아세안에서 정리했고 중국과도 잘 정리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전 협상이 다 됐다는 거예요. 예, 얼굴 보고 하는 미팅에서 돌발적인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는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김정은을 100% 만난다는 건데 여기 한술 더 떠서 평양 가서 만난다? 예, 이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겁니다. 아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